안녕하세요. 권유광TV의 권유광입니다. 오늘은 5월 28일 수요일 오전입니다.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이제 선거가 사전선거죠. 사전선거 투표날이 내일로 닥쳐왔습니다. 이제 내일하고 모레고 사전투표를 합니다. 지금 현재 강원 보수 측에 있는 사람들은 사전 투표를 하지 말고 본선거 투표를 해라. 본선거 투표를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전 선거 투표가 전에 비교했을 적에 부정선거에 의혹을 많이 줄 수 있다. 이제 보관하면서 그렇고 그다음에 컴퓨터 해킹에 의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저는 본선거 투표를 우리 가족은 할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밀린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날은 공휴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라 국가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투표를 합니다. 본선거 투표를 합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이제 투표날이 가까우면서 단일화 얘기 많이 했었는데요. 결국 이준석이는 단일화를 언제 물 건너갔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요, 이 젊은이들이 기성세대한테 왜 무시당하냐. 이 문제가요, 젊은이들이 생각이 짧고 경륜이 적고 그저 학교 공부에 OX에 공부하는 데만 치중해서 부모들이 그저 최고다 하니까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는 큰 정신이 못 됩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전에 이준석이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대표로 있다. 거기서 낙마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개혁신당이가 뭐가 차려가지고 당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준석이 어저께인가요? 지지율 13% 나왔더라고요. 10%가 넘니까 선거 보존비 50% 정도를 받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밀고 가는 것 같아요. 15% 받으면 뭐 100% 받으니까 15% 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겁니다. 이준석이가 지금 이번에 그 단일 후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단일 후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큰 정치는 못 큽니다. 보수 측에서는 못 큽니다. 모르죠. 야당 측으로 가면은 뭐 진보 측으로 가면 모르죠. 지금 한동훈이도 국민의힘에 당대표에 있다 당대표에서 물러났잖아요. 지금 요즘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요즘에 와서 하더라. 먼저는 혼자 다니더니요. 근데 거기에 그 지지하는 그 연설에 많은 그 시청 많은 그 관중들이 그 이준석이 한동훈에 대해서 아주 불만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무슨 연설이냐, 내려와라, 배신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고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사실상 배신자는 맞죠. 안 그렇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발굴해서 법무부 장관도 시키고 당대표도 시키고 정치에 나서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를 등 뒤에다 총을 쏘고 칼을 꽂고 그 김건희 여사 그렇게 흔들고 씻고 당 게시판에다가 그 많은 그냥 그 비판의 글을 쓰게 만들고 말이죠.
배신자 소리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그렇게 열렬적으로 뭐 지지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반드시 친윤하고는 뭐 별거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여하튼지 이번 선거를 보면서요. 이준석이는 하나밖에 알고 둘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젊은 정치인을 못 키워요. 미국의 케네디 같이 그렇게 젊은 대통령이 되는 그런 경우가 우리나라는 힘들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아집, 그 고집, 그또 독단적인 생각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의 많은 그 자문도 받고 또 조언도 받고 또 배우려고 하는 노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준석이 이번에 아마 투표하게 되면 제가 아주 관심 있게 볼 건데요. 결과가 아마 5%에서 7% 지나지 않을 겁니다. 지금 13%, 뭐 10% 이렇게 나온다고 하지만요. 여기는 역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선택. 그 역선택이 본 투표할 때는요, 빠져나가거든요. 민주당 측에 있는 사람들이 역선택했으면 그 사람들은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5%에서 7%. 그렇다면 그 이후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보수 측에 있는 후보가 당선되면 모를까 당선되지 않으면 거기에 모든 책임과 총알은 이준석이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정신으로 키울 수가 없다. 그저 자기 고집, 자기 생각만 한다. 사태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이렇게. 여하튼 그건 그렇고요. 그래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여러분들 뉴스 보셨죠? 보도 보셨죠? 이낙연 국무총리, 전 국무총리죠. 민주당의 그 당 대표 됐어요. 이낙연 새나라 그 새미래당 거기에 상임 고문이죠. 먼저 다 대표했다가 지금 상임 고문인데 이낙연이가 어제 김문수와 손을 잡고 김문수를 적극 지지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뭐 전라도에서 뭐 그게 상당한 지지 있다 뭐 이렇게 보기 전에 우리 국민들한테 계몽을 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중도 있는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낙연 전 국무총리 현 그 새미래당인가 거기에 상임고문 정말 환영합니다.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더 중요합니다. 뭐 한독수하고 단일화하고 뭐 이준석이 단일화하는 것도 그 시사하는 그 영향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김문수 대표를 적극 지지한다 이렇게 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리고자 한 겁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어제 기자회견 오는 걸 제가 쭉 들어봤는데요. 거기에 민주당 이재명 그 당을 대표를 괴물 독재 국가라 여러 번 얘기하더라고요. 괴물 독재 국가를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 괴물 독재 국가로 입법, 사법, 행정, 삼권 분립을 갖다가 분리가 안 되고 전부 장악하게 되면 나라 꼴이 되겠느냐 이러면서 아주 강하게 비판하더라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도 뭐 대학에 다닐 적에 동창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같은 그 학년이었다. 물론 김문수 후보는 그 집회, 시위, 노동운동 그런 것 때문에 뭐 20년 만에 졸업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낙연 상임고문인이 괴물 독재 국가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지 않느냐, 그대로 둘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계몽을 시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진짜 계몽을 시키는 겁니다. 사실상 이렇게 이낙연 그 전 국무총리가 한과 같이 조목조목 이렇게 그 짚어서 비판한 것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했어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은요, 있는 사람 다음에 총선 때 몇 사람이 당선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주 적극 반대입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배지 단 사람이 108명이라는데요. 그 구경도 오기 힘들어요. 그저 몇 사람, 뭐, 윤상현 의원, 그 다음에 뭐, 나경원 의원, 그 다음에 뭐, 민주당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뭐, 간다고 한 사람, 뭐, 조경태, 뭐, 한동훈이 계열에 있는 사람들 뭐 그냥 반대만 하니까 언론이 얼씨구나 하고 받아주잖아요. 그런 사람들 먼저 보이는 것 같고 나머지는요 있는 점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그 비상대권, 비상계엄령을 선언하고 그것 때문에 야당과 동조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파면된 거 아닙니까? 그 내란몰이에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고 지금 조기 대선을 또 치르는 거 아닙니까? 정말 여러 국민들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62명 62적 김무성이 하태경이 뭐 이 유승민이 뭐 여기 인천에도 있습니다만 뭐 여기 서구에 있던 이학재 그 비서도 비서실장도 그때 뭐 거기 꼈잖아요. 지금 현재 62명 그것과 지금까지도 시자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요즘에 좀 많이 움직이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더라고요. 하여튼 교수가 결집하는 건 다행입니다.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뭉치는데요. 여하튼 보수가 뭉쳐서 이번에 결론을 내야 되는데요. 이재명이 그 상임 고문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를 한다고 해서 어젠 좀 다행이다. 이러면 당선에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 서울이 이낙연 후보, 김문수 후보 김문수 후보 지금 이재명 후보를 보면 서울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것도 10% 넘게 뭐 14%대 어저께 보니까 14%대 앞서고 있어요. 충청도, 대전 뭐 이 세종 이런 데가 대전에서 부충청도에서 조금씩 앞서 나갑니다. 경상도에서도 좀 앞섭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계속 이 시너지 효과가 되는데요.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나가다 보면 지금은 다소 차이가 이재명한테 있지만 당선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저는 결국은
5%에서 10% 차이로 김문수 후보가 당선된다고 봅니다.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0.74% 정도 27만 4천 평인가 차이로 당선됐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는 그때보다는 더 훨씬 많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낙연 대표 전 국무총리가 김문수 지지하면서 호남에서도 제가 볼 때는 한 15%에서 20%대까지는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김문수 후보가 승리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낙연 그 상임고문이 어제 김문수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 괴물 독자 국가가 되는 것은 볼 수 없지 않느냐, 막아야 될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아주 조목조목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민주당은 뭐 이렇게 되니까 아주 난리가 났죠. 발칵 뒤집혔죠. 뭐 그렇잖아도 지금 무슨 이재명이 거북섬 사건 때문에 뭐 거북섬 그 때문에 지금 현재 언론에 보면 난리가 나고 지금은 정식 그 연설장에도 가보면 난리가 나던데요. 거북섬 거북 하여튼 이재명이는 대장동 그다음에 백현동 그다음에 정자동 위례 신도시 안 그렇습니까? 성남 FC 그다음에 저 대북 송금 800만 달러 사건 이런 범죄 의혹 이렇게 많은 사람이 대통령 후보 나오고 대통령 당선되려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사임고문이 어제 범죄 혐의자가 입법, 행정, 사법을 장악해서 상권분립과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괴물 독재국가 출현을 막고 제7공화국을 탄생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괴물 독재국가를 막기 위해서 이 나라를 생각해서 김문수 후보하고 지지하고 연합하기로 했다. 참 아주 저도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낙연이나 경기도지사 김동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의 대통령으로 후보로 나온다면 저도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다. 그래서 이재명이 같은 사람, 조국이 같은 사람, 문재인이 같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이낙연이 국회에서 연저 별명하고 뭐 답변할 적에 뭐 기름장어라는 그 당시에 별명을 한 거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근데 그래도 이재명이보다 낫잖아요. 근데 이낙연 전 국무총리 지금 새미래당인가 상임고문이 지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 괴물 독재 국가를 볼 수 없지 않느냐. 그걸 막아야 된다. 그걸 막아야 된다. 뭐요? 이재명은 막아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주 참 의미가 있어요. 새미래민주당 거기에서 이제 뭐 당원들이 뭐 17만인가 몇만 하던데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가족들이 있고요. 또 거기에 영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바로 빅텐트 아닙니까?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 경선을 쪽에 빅텐트인데 이게 빅텐트입니다. 뭐 자당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 이렇게 같이 단일 후보로 하고 뭐 하는 거 그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이렇게
사실상 이낙연이 이준석이 다 이렇게 들어보면 아주 대형 빅텐트가 되는 거죠. 거기에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표가 우리나라 국민들은 표가 이길 사람 찍자.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굴 찍을까 뭐 하다가 투표할까 말까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길 사람 찍자. 김문수가 앞서가는 것 같다. 김문수 찍자. 네, 김문수 찍고 이런 거는 당연하지만요. 이재명이는 지금 현재 이낙연 그 상임고문이 얘기했듯이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얘기했듯이 괴물 독재국가 사법 리스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입법, 행정, 사법권을 모두 장악한 괴물 독재 국가 출현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의원들 입다물 있고 그 말 아껴가지고 뭐에 쓰려고 그럽니까? 국회에 뭐라고 그러나요? 뭘 하려고 그래요? 예? 국회의원들은 면책 특권이 있잖아요. 그 사실 있는 얘기 하는데 또 면책 특권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낙연이 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 국민의힘에 한 명 있습니까? 나경원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잘하죠. 아주 잘합니다. 그분들이 정말 이 보수 국민의힘을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아주 밑받침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이낙연 그 상임고문이요. 김문수 후보와 나는 괴물 독재국가 출현을 막고 새로운 희망의 제7공화국을 준비하는데 각자의 방식으로 협력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잘했습니다. 일찍부터 나는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후보를 내면 협력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범죄 혐의 없는 다른 후보라면 입법권과 행정권에 이어 사법권까지 장악하며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를 파괴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순리를 거부하고 사법 리스크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후보를 내놓았다. 그 결과로 더불어민주당은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장악하는 괴물 독재 국가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 모든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기괴하고도 절망적인 실상이라고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가 협력할 수 있는 여지를 처음부터 차단해버렸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괴물 독재 국가의 길까지 동행할 수는 없다고 나는 결론지었다. 이거 이낙연 그 상임고문의 이 말을 들어보면 이게 조목조목 전부 다 많은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뭐 세민의 민주당이 있고 뭐 어디고 간에 올바로 하는 소리 해가지고 인정받는 거 한 거는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옳은 소리입니다. 이게 국민의힘에서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냐? 당대표이든가 뭐 권영세라든가 권성동이나 아니면 뭐 전에 대표했던 이 한동훈이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박합합니까? 국회의원 빼직합해요? 아이고, 난 그 사람들 얘기하고 드시더니. 여하튼 내일부터 사전투표인데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냥 밀어붙여서 이낙연 그 상임고문이 한 거와 같이 이날은
괴물 독재 국가는 막아야 될 거 아니냐. 삼권 분립이 존재하는 그런 나라가 될 거 아니냐. 저는 아주 적극 찬성입니다. 이 삼권 분립이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뭔지 아세요? 중국 저 시진핑이 되는 거고, 북한 저 김정은이가 되는 거고, 러시아 푸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상권 분립이 이렇게 지금같이 쥐락펴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낙연 대표의 말에 적극 찬성합니다. 한 사람의 위험한 시도가 다른 권력으로부터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은 채 자행될 수 있다. 국가 권력 전체를 한 사람이 장악하면 모든 견제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이다. 계엄 때처럼 견제 기능이 살아있느냐 아니면 괴물 독재 국가로서 견제 기능이 죽느냐의 차이는 엄청나다. 견제 기능이 살아있으면 민주주의는 회복되지만 견제 기능이 죽으면 민주주의도 회복불능으로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바로 여기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이 이낙연 상임고문이 얘기했듯이 견제 기능의 그런 일화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행정권을 마구 쥐고 흔들고 뭐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견제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국회 해산권 아닙니까? 전에 있었던 그 해산권.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을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일종의 견제 기능의 하나로 비상대권, 비상계엄을 헌법에 자기한테 보장되어 있는 그걸 사용한 겁니다. 비상계엄을. 그래서 비상계엄을 했지만 무슨 군대들 비행갑대기 총 갖고 있었잖아요. 총알도 안 지급했잖아요. 얼마나 민주적으로 한 비상계엄입니까? 두고 보세요. 전 세계의 교과서에 나올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은 야당이 192석이나 되기 때문에 193석이 되나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일방적으로 국회에 그 입법 독주가 있는 거지만요. 앞으로 역사는요. 여기 대해서 분명히 조명이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계명령이다. 그런데 계명령으로 이게 외국의 그 학교 교과서에 학생들에게 그래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비상계엄은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가지고 있는 헌법이 보장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일종의 국회에 대해서 그게 견제 기능인 거예요. 모든 건 견제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견제 기능이요. 한 사람에게만 유력에 해주게 되면 그건 특혜 아닙니까? 특혜. 여하튼 이제 이낙연 상임고문의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의 괴물 독재 국가를 막기 위해서 김문수를 지지하고 연합하기로 했다. 공동정부를 하기로 했다. 일단 그건 괴물 독재 국가 되는 건 막아야 되기 때문에 모두 다 뭉쳐야 됩니다. 부뚜막에 부직갱이도 갖다가 쓰고 그 고양이 손도 고양이 발도 빌려다 써이고 닭 발도 빌려다 쓰고 다 써야 됩니다. 모두가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괴물 독재 국가는 막자 이렇게 부르짖어야 될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이번 선거가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시장 질서를 원칙으로 하는 이런 선진국형 민주주의를 지키는 대한민국이 그대로 존속하느냐 아니면 상권 분립이 완전히 마비되는 괴물 독재 국가가 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유권자 여러분들이 하나 한 분 한 분이 아주 심도 있게 그걸 파악을 해서 생각을 해서 올바른 투표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올바른 사람, 이 나라를
민주국가를 잘 이끌어 나갈 사람, 그런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거기에서는 이재명이가 이렇게 이낙연 상임고문이 얘기한 것 같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기는 거기 지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김문수 지지한다. 한 거와 같이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돼서 이 나라가 제대로 미래지향적으로 계속 발전하고 젊은이들이 잘 사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편안하고 즐거운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유왕TV의 권유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